안녕하세요. 채널 수부입니다. 저희가 또 6월에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6월에는 무려 기쁜 소식이 있죠. 정말 처음으로 저희가 광고를 받았어요. 근데 광고를 우리 여러 번 받긴 했어. 맞아. 광고 요청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올리는데 뭔가 늘 이렇게 원하시는 데드라인이 막 1, 2주 내에 뭔가 업로드 막 이런 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렵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넉넉히 기한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한도 그렇고 한 권씩 뭔가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하나의 책에 집중하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 각자 할 말도 많은데 책을 딱 받았을 때 어쨌든 우리가 그거를 소개하려면 또 잘해야 되는데 그치. 그걸 소개를 잘하려면 우리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맞아. 그렇게 딱 니즈가 맞아떨어지는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건도 그렇고 여러모로 맞아요. 그래서 그 광고는 저희가 사실상 거의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계속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은행나무에서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너무 재밌고 맞아. 하고 싶었고 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근데 마침 일정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정 안에 있어가지고 맞아. 그렇게 하여 유료 광고 그게 붙는 광고가 방송을 붙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데 어쨌든 한다고 했잖아. 한다고 하고 나서 PDF를 먼저 보내주셨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지. 아니 500페이지가 넘는데 35쪽 네. 이르는. 그래서 내가 심지어 그때 긴 여행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니까 말이야. 근데 여행 갔다 와서 한 이틀 안에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행 가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여간 재밌지 않고서야? 그치. 그리고 이 분량도 지금 이 정도인데 여행을 가는데 535페이지 그러니까. 책을 약간 의무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 좀 근데 부담이지. 거의 뭐 가자마자 다 읽었다. 얘가 제일 빨리 읽었어요. 맞아. 여행지에서 이동하고 막 하는 동안에 너무 재밌는 거야. 맞아. 진짜. 너무 재밌어. 일단 오늘 소개할 책에 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 책이 이미 출간이 되어가지고 맞아요. 온라인 서점 같은 데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지가 되게 여러모로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약간 근데 원서랑 똑같더라고. 똑같아. 근데 이 노블만 없어. 이 노블만 없고 그리고 원서는 이런 식의 어떤 판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노란 표지였던 것 같은데 좀 까만색으로 약간 찬사가 들어있는 이게 막 엄청나게 또 막 히트를 치고 잘 팔리고 2024년 최대 화제작이라고 하네요. 올해 책 오바마 추천 도서 21개 매체에서 또 오르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 제목이나 작가 이름이나 이 표지나 굉장히 장벽이 느껴지는 책이네요. 그렇지. 그래서 온라인 서점에서 봤을 때 혹은 이 책의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책을 접했다면 선뜻 집어들 수 있을까 저희로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좀 다행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 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책만 이게 표지만 봤을 때는 약간 장르 소설 같아. 그래서 되게 세련됐는데 세련된 동시에 약간 쉬운 책이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을 좀 주는 면이 있고 일단 두껍잖아 엄청. 그러니까 작가도 1한계 미국인이어가지고 카베 악바르라는 처음 발음도 들어보는 어렵고 처음 들어보고 그리고 제목이 순교자야. 순교자 제목이 나는 제일 장벽이 순교자? 심지어 느낌표도 있어. 그래서 여러모로 이거 어떤 내용일까? 그니까 쉽지 않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진짜 단숨에 읽히는 소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읽히고 너무 재밌다. 이 한 권에 대해서 독서 모임 하는 느낌으로 맞아요.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 읽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 유혜가 작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일단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설 데뷔작이에요. 근데 이런 엄청난 책을 쓴 거야. 그러니까 소설은 자기가 내가 어떤 작가 인터뷰에서 봤는데 팬데믹 때,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뭔가 집에 갇혀있을 때 그때 소설 공부를 했다는 거야. 산문을 어떻게 쓰는지 그때 배우고 뭔가 토니 모리슨, 헨리 제임스 이런 산문 잘 쓰고 묘사 잘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엄청 찾아 읽으면서 산문 쓰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장르적인 뭔가 다 매체적인 그런 소설을 쓰고 싶으니 그런 실험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서 쓴 것이 이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전에도 2권인가? 어쨌든 시집을 냈고 엔솔로지에도 여러 시들이 수록되어 있고 시인으로서는 약간 정평이 이미 나 있는 되게 젊은 작가이더라고. 미국인, 1한계 미국인이고 실제로 이 순교자라는 책 우리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 책에 어느 정도 작가의 어떤 면모가 반영된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예를 들면 작가 역시도 3살 때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오게 된 가족 다 같이 왔고 원래는 형이 있었고 이 작가에게는 그런 배경들이 비슷하고 인디애나주로 결국 정착해서 어린 시절 보냈다는 것도 비슷해.
어떤 같은 비슷한 배경들이 있고 약간 디아스포라적인 정체성이라던가 이런 것은 이제 이 작가의 작품 세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제들이다. 하지만 소설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근데 그게 좀 놀라웠는데 사실 난 시인이란 걸 알고 읽었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나는 약간 처음 떠올렸던 거는 오션부엉을 떠올렸어. 오션부엉도 그런 유사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오션부엉의 책을 읽었을 때 그 지상에서 우리는 잠시 매혹적이다라는 책이 여기 있어요. 요 책이 나왔는데 오션부엉 책이 이 소설을 봤을 때는 되게 시인이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맞아. 시인이 쓴 소설들은 그런 게 있는 거 약간 안 잡히고 그 모든 서사가 딱딱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그 헤매는 느낌이나 꿈속에 존재하는 느낌이 약간 있고 서정적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들 같은 것이. 근데 사실 나는 이 카베 악바르의 시를 안 읽어봤지만 이 책 자체는 너무 그냥 소설의 문장인 거야. 그러니까 시인이 썼다고 사실 몰랐으면 그렇게 생각을 못할 정도로. 맞아. 그게 좀 놀라운 거죠. 소설 데뷔작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야. 그게 너무 놀라워. 되게 시와 소설을 그냥 전천으로 써오던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러면서 되게 어떤 계속 그렇게 써오다가 정말 최고의 소설이 탄생했다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가가 늘 해오던 구성을 해오던 사람 같아서. 그러니까 이 구성력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이 맞아. 그래서 좀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그런 시적 재능을 가지고 그것이 조금 더 넘쳐 흘러서 소설을 쓰게 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소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것을 구성을 해서 완전히 성공적인 데뷔작을 만들어냈다 이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좋았어요. 그래서 이 책이 무엇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직 못 읽은 독자들을 위해서. 이 책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줄거리를 설명드리면 간단히만 그 이 책의 주인공인 사이러스 사이러스 샴스라는 이 책의 주인공은 되게 어릴 때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을 때 엄마를 잃어요. 근데 이란에서 일어난 어떤 여객기 격추 사고로 엄마를 잃게 되고 아버지도 이 사이러스가 21살인가 됐을 때 갑자기 뇌졸중으로 돌아가신다. 맞아. 그러니까 이 엄마와 아빠를 되게 허무하게 어떤 급작스러운 사건처럼 잃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러스한테 죽음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비극 같은 건 거야. 그래서 내가 뭐 대비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갑자기 삶을 중단시키는 거여서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평생을 어떤 집착적으로 고민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의미 있는 죽음을 이룬 사람? 혹은 의미 있는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예컨대 이를테면 순교를 한 사람들인 거지. 순교자. 느낌표들인 거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기록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가진 그 사람들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러던 와중에 이 친구가 야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려는 어떤 예술가가 있대. 맞아. 브루클린 미술관에 있대. 그래서 너가 가면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트위터에서 봤어. 맞아. X에서 봤어. 링크 띡 보내고. 링크를 띡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이러스가 갑니다.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가서 이제 그녀와 만나는 그런 줄거리를 가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맞아. 근데 그 전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좀 좋을 것 같아. 그 전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죽음을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약간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어떤 예술가가 죽음을 앞두고 그 연명치료나 그런 것들을 다 안 하겠다. 나는 그냥 추가 연출 받지 않겠다 하고 그 죽음 말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브루클린 미술관에서 본인이 직접 전시 대상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앉아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야. 그 전시 관람객들이랑. 근데 그게 되게 나는 그 예술가를 떠올리겠거든. 그래,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그 작업을 하기 똑같잖아. 언급이 되더라고. 기사에서도.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스타일로 이런 전시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실제로 그 죽음에 다다르기까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는 여성인 거지. 맞아. 근데 이제 그 사이러스가 그 여성을 만나러 가서 실제로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펼쳐져서 쭉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근데 그 여성을 만나러 가는 게 거의 이 책의 중반에 다다를 때여서 이 중반까지는 이 사이러스 혼자만의 이야기들이 사실상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뭐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절반까지 펼쳐져요. 맞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되게 선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이 기본적인 소설의 어떤 구성을 따르지 않고 대박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시간순이 아니야.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파편들로 이루어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흘러가긴 해. 지금 천이 소개해준 것처럼 어떤 종류의 이야기는 있어. 사일러스가 어디로 가고 누굴 만나고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부분이 있지만 그 큰 줄기 말고 예를 들면 이제 이 사일러스의 또 삼촌이 있는데 이 삼촌의 시점에서 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다기보다는 그때 시점에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챕터 제목이 누구누구 몇 월 몇 년 몇 월 이런 식으로 맞아.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입장 또는 시점으로 가가지고 쓰는 방식 사일러스의 주변인들과 사일러스 자신과 심지어는 사일러스가 꿈에서 만난 사람 마약에 취한 상태로 만난 어떤 상상 속 누군가와의 대화 이런 게 다 챕터로 조각조각 나서 들어있는 구성이에요. 처음 읽었을 때는 거의 어리둥절 어안무한 수준이에요. 페이지 넘기면 뭐가 나올지 몰라. 그 처음에 PDF로 읽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넘길 수가 없어. 이렇게 넘기면서 앞뒤를 볼 수가 없는데 아니 뭔 소린지?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위아래를 가면서 내가 위아래 되게 혼란이 있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책이 약간 진입 장벽이 있을 것 같긴 해. 이게 처음 들어갈 때 그치. 뭔가 굉장히 친절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 약간 영화 같달까?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장면이 팍 시작되고 맞아. 근데 이 첫 번째 장면은 현재에 가까운 거지? 2000몇 년도였지? 2015년 대학교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그 다음 장에서는 2017년으로 넘어가고 맞아. 막 이러니까 그 시간이 계속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뛰는 거야. 이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잖아. 막 이렇게 뛰었다가 갑자기 태어났을 때 뛰었다가 1988년 막 갑자기 태어나기 전으로 가기도 하고 맞아. 사람의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같기도 하고 드라마 같기도 한데 이거를 책에서 보려니까 굉장히 사실은 집중력이 필요하고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을 들여서 좀 읽어야 된다. 근데 나는 첫 번째 그 어쨌든 사이러스가 누워있는 그 장면 있잖아. 누워서 신이 있다면 뭐 지금 신호를 보내봐라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은 오히려 약간 좀 뭐라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완전 토바이잖아. 완전 첫 번째 장이잖아. 그치. 근데 나는 그 뒤부터는 너무 재밌었거든. 그냥 바로 갔거든. 왜냐면 나는 그 모티프가 너무 좋았던 게 여기서 사이러스가 그걸 해요. 알바를 하는데 그 맞아. 병원에 그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그 시험을 치는 사람인 거야. 맞아. 그래서 의대생들이 그 환자나 환자 가족들을 어떻게 상담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환자인 척 혹은 환자의 가족인 척을 그날 캐릭터를 받는 거야. 맞아. 소멸하는 사람의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역할이 돼서 오늘은 뭐 말기암을 앓는데 시한부가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어. 시한부 인생이야. 근데 통증 강도는 한 7. 그래서 맞아. 그거를 결정해서 나는 오늘은 여성이고 뭐 통증 강도는 7이고 3개월 남은 사람인데 오늘 의사한테 그 말을 처음 듣는 역할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그 연기를 하고 그 의대생이 어떻게 자기한테 말을 하는지를 보고 평점을 매기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치. 그거 너무 재밌지.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재밌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설정을 영화에서 본 적 있어. 그러니까 마주보는 사람에게 라는 독립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영화냐면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 자살을 하고 싶어서 내담하는 상담을 신청한 사람, 내담자 역할을 하는 알바가 있는 거야. 한국에도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상담사들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하는 알바인 거야. 뭔지 알지? 진짜 그런 알바가 있어. 그래서 이제 보통 연기 지망생이나 실제 배우들이 그런 알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영화가 있어. 우와, 그렇구나. 있는 직업이긴 하네. 있는 직업이야.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그때 내가 알게 되고 나서 되게 흥미로운 설정이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알기로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 알바를 하고 나서 만든 거야. 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고 되게 흥미롭고 그게 어떤 면에서 상당히 좋은 은유다. 왜냐면 사실 삶을 산다는 것도 연기를 한다는 거고 그치. 연기를 하는 것도 사실 삶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되게 심지어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의 어떤 누군가를 연기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되게 파생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잖아. 그래서 되게 재밌다 생각했는데 그거를 보는데 사이러스 그 알바를 하는 게 너무 내가 흥미로운 거야 그냥. 몰입이 확 되지. 몰입이 확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빠져서 읽었죠. 그래서 너 이게 1장부터 상당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디어들이 너무 진짜 신기하고 여기 이렇게 적혀있는 것처럼 감각적이고 몽환적이면 아주 멋지게 이상해. 진짜. 맞아. 진짜 이상해. 너무 이상하고 그게 진짜 골 때려. 골 때린다는 생각 좀 옛날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난 했어. 맞아. 되게 이상한 아이디어들이 막 산발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서 막 철학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니까. 되게 그 철학 우화 이런 거
그래, 약간 나는 느낌? 문답법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 특히 이제 그 예술가를 만나러 가서 이제 사이러스랑 나누는 이야기들이 엄청 관념적이고 되게 형이상학적이어가지고, 진짜 이런 소크라테스 이런 문답 같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선문답 같은 느낌. 진짜 선문답 같아. 근데 나는 이 소설이 진짜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게 나는 주인공이 너무 MZ인 거야. 맞아. 너무 MZ인 거야. 너무 시의적이야. 너무 MZ. 그래서 읽는 동안 너무 공감이 돼. 나 크크크 진짜 많이 썼어. 너무 재밌고, 근데 그 MZ라고 하는 핵심이 난 뭐냐면, 이 사이러스라는 사람이 너무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의 사람인 거야. 청춘인 거야, 말 그대로. 20대 후반이잖아. 너무 청춘이고, 그래서 사실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태의 상태란 말이야. 맞아. 근데 사실 우리 세대를 어떻게 보면은 요약할 수 있는 문장 같아, 그거는. 가능태의 상태이지만 사실 무엇도 되지 못하고, 맞아. 항상 방황하고, 발이 땅에 붙어있지 않는 느낌. 그 심지어는 어떤 것을 느껴도 이게 내 진짜 느낌인가? 아니면 내가 느끼는 척 하는 건가? 이런 생각 가끔 하잖아. 특히 우리는 인스타그램에 절여져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내가 인스타에 예를 들면 슬픈 걸 올렸어. 근데 그랬을 때 이게 내가 진짜 슬픈가? 심지어는 나는 가끔씩은 어떤 부고를 듣거나 했을 때도 그런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슬퍼할 자격이 있나? 혹은 진짜 슬픔인가 이게? 그치. 울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근데 그런 면에서 그 사이러스라는 주인공이 너무나도 우리 세대랑 맞물려 있고, 진짜 이 사람은 1한계 미국인이고 우리나라 사는 사람도 아니고 실제 가상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유사성을 느끼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또 그게 약간 뭐 예를 들면 호밀밭 파수꾼이나 뭐 벨자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기존의 여러 소설들에 나오는 청춘 주인공들하고는 또 결이 다르게 되게 현재의 MZ 캐릭터라서 되게 부유하고 있고 진짜 맞아.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부유하고 있고 실제로 알코올에 절어 살고 약도 하고 약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너무 우리 어떤 세대의 특징 같기도 해가지고 남일이 아닌 거야. 남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웃기기도 했어. 그러니까 보통 어떤 특히 이런 순교자 이런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혹은 생각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되게 뭔가 영웅적인 어떤 면모가 있잖아. 혹은 진지하거나 우리가 다르고 생각이 너무 깊고 뭔가를 해내고야 말 것 같은 혹은 방황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부유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너무 그냥 진짜 친구 트위터 하고 그냥 맨날 트위터 하고 맨날 인생 낭비하고 있는 술집에서. 그래서 막 글 좀 써라 이렇게 하면은 쓸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아직 쓰지 않은 시를 살고 있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거의 이런 거잖아.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님이 나이도 몰라.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뭘 하면 안 한다. 되게 싸가지없게. 어차피 죽을 건데. 되게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재능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열정도 있어. 맞아, 사실. 심지어는. 근데 성실하지 않아. 맞아. 전혀. 그게 너무 그 친구 같은 거야. 사실 나갔고, 그게 너무 읽으면서 좀 현타도 오는데, 너무 그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 묘사 같은 것들이 있어서, 특히나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 이 사람이 그 약을 하게 되면서 그 상담, 그 집단 상담? 맞아. Thank you for AA 막. 그거 했을 때 거기 이제 얘를 봐주는 그 뭐라고 하지? 데이브가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하지? 그 역할을? 지지자 같은 거였어. 그런 그 사람 전담해서 약간 멘토처럼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너는 맨날 씻으면 뭐 석류 얘기 쓰고 뭐 이런 얘기 쓰는데 니 솔직히 기억도 안 나잖아. 갑자기 너 이런 모르잖아. 니는 아이폰 더 하면서 뭐 니 왜 그런 소리 쓰니 이렇게 말하니까 격분하면서 막 버튼 눌린 사람처럼 맞아. 당신이 저에 대해서 뭘 한다고 막 저를 가짜 페르시아인 취급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게 너무 우리 세대가 버튼 눌리는 거랑 비슷한 거야. 맞아. 되게 발끈하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몇 마디 안 했는데 제가 딜레탕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맞지. 근데 아저씨는 진짜 딜레탕트라는 말 한 적도 없어. 맞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되게 단순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나만 느끼는 그런 감각이 아니라 사실 세계적인 감각이구나. 맞아. 이 세대적인 것이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것과 트위터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는 전체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하면은 이게 어쨌든 거대 관념이라는 것이 무너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포스트 모던적인 굉장히 포스트 모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숭고, 순교, 뭐 비장, 어떤 뭐랄까 종교 심지어는 어떤 신성함, 이런 미덕. 절대적인 모든 것이 없잖아. 이 절대적인 무언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어떤 거대 관념이 아예 붕괴되어 버려가지고, 이제 뭘 믿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기대야 할지, 이런 어떤 가치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지. 달리 말하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되게 뭔가 철도 없어. 맞아. 철딱서니가 없다 그 예술가를 만나러 가는데도
엄마가 죽고 나서 받은 무슨 사망보험금처럼. 맞아. 그래. 맞아. 30만 달러인가? 근데 그거 야금야금 계속 쓰고 있는 거야. 계속 쓰고 있다가, 그래, 그거면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써가지고 가는. 대책 없이. 대책도 진짜 없고. 맞아. 근데 뭔가 밉지가 않아. 맞아. 너무. 그리고 딱히 뭐 한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어떤 그런 엄마 아빠를 다 잃고 나서 가지게 된 어떤 상처 같은 것들도 되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멋지지가 않은데, 사실상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구리지. 진짜 구질구질해. 별로 친해지고 싶지도 않거든. 근데 뭔가 애틋하고, 좀 가엽기도 하고, 너무 되게 매력적이다. 공감이 돼. 이상하게 매력적이다. 근데 나는 이 소설의 힘이 확실히 그 캐릭터를 잘 만드는 데도 있지만 그 주인공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 소설에서 그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든 옛날 세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치. 이민을 왔으니까 이민을 왔던 아빠의 이야기, 그리고 이민을 오기 전에 죽었던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삼촌 이야기, 그리고 그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 우리가 막 마음을 먹지 않아도 그 이란이나 뭐 이란과 미국과 여러 가지 역사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 같아. 이 소설이. 그래서 내가 찾아보게 되더라고. 조금 더 내가 모르는 변화가 있었나? 내가 되게 아는 건 단편적인 것들인데 그 무슬림과 뭐 이 무슬림 체계와 뭐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 어떤 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런 국제적인 정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맞아. 책을 읽고 나면 되게 뭔가 좀 똑똑해지기. 풍성해지잖아. 아니 진짜. 아니 반대시잖아요. 아는 것이 많아진다. 아는 것이 많아진다는 의미에서. 진짜로 실제 그 지금 비행기 격추 사고는 정말로 있었던 일이고 여기 중간중간에 약간 회색빛으로 뭔가 챕터 시작하기 전에 있는 페이지들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실제 어떤 보고서 같은 게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실제 사건이구나라는 거를 독자도 알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는데 그 진짜 나는 그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진짜 문서 같은데 실제 사건인지 그치. 잘 모르겠어서 찾아보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인 거야. 진짜 88년도에 이란 민항기 격추 사건이 있었는데 맞아. 그게 IR 655라는 비행기가 진짜 그냥 사람들 290명 정확히 싣고 가고 있다가 그 미국 군함이 얘네가 전투기라고 오해를 한 거야. 그래서 그냥 미사일. 그래서 진짜 그냥 모두가 죽은 거야. 근데 전원 사망. 근데 이 사건이 되게 큰 사건인 게 그 사건으로부터 미국에 대한 이란의 어떤 적개가 엄청 커진 거야. 맞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리고 되게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는데 또 결과적으로 미국이 배상은 했지만 유감 표시만 하고 사과를 안 했어.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근데 사실 국제사회에서 그건 되게 다르잖아. 유감과 미안하다는 거는. 맞아. 근데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확실하게 미국과 이란의 국교는 완전히 단절됐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단절된 채로 맞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사실 그 사건이랑 그 작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 왜냐면 사실 그 냉전 기간이나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것도 한 번은 도출했었던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사실 진짜 이 그 사이러스라는 사람이 그 전쟁의 비극 그리고 어떤 그런 국제 분쟁의 비극을 몸으로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사람 이라는 측면에서 좀 근데 사이러스가 계속 의심해. 왜냐면 나는 엄마 기억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 어차피 내가 태어난 다음에 며칠 안 있다가 엄마가 그 비행기를 탄 거였기 때문에 엄마가 기억나기는커녕 엄마는 진짜 관념이거든 얘한테. 근데 내가 왜 이걸 가지고 계속 목매고 있나? 이 사건에? 막 이런 것을 스스로 계속 의심한단 말이지. 맞아. 근데 그것도 너무 일리가 있는 거야. 왜냐면 전혀 기억이 없으니까 나한테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슬픔이나 비극적이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도 잘 획득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고 그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인스타랑 트위터 세대라는 그렇게 느끼거든. 그 비극을 내가 느껴도 되나? 그치. 자격이 있나 보다 해서 너무 생각이 많은 거야. 그냥 일단 시크하지 않은 거야. 맞아. 생각이 그냥 많아. 엄마 돌아왔어. 슬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슬퍼도 되나? 슬픔이란 뭘까? 막 엄마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어떤 게 진짜일까? 어떤 게 진짜일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것과 계속 싸우는 맞아. 무엇이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 진실성이라는 것이 없는 어떤 면에서 맞아.
근데 얘한테 계속 이 사이러스한테 계속 따라다니는 꼬리표들이 있잖아. 뭐 너는 되게 되고 싶을 때만 미국인이고 맞아. 되고 싶을 때 또 이란인 되고 막 이런 식의 약간 이도저도 아닌 느낌을 계속 이 경계인의 느낌을 계속 주고 그게 얘한테 계속 딱지처럼 있으니까 얘는 그 모든 딱지들을 자꾸 벗어 던지고 싶은 거야. 어떤 정체성에도 속하고 싶지 않은 그 어떤 되게 치기 어린 마음 맞아. 같은 것이 너무 잘 느껴지는 거지. 그게 너무 공감이 어떤 경계인으로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이러스가 읽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게 이 사람 되게 퀴어성 있잖아. 완전. 퀴어. 그래서 되게 다층적으로 퀴어인 거야. 너무. 그러니까 뭐 나는 근데 그게 진짜 그때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 그 사이러스 캐릭터 매력적이고 시적이라 생각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만 퀴어가 아닌 거야. 맞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이민자, 이민자 2세대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민자 2세대 퀴어, 뭐 그리고 뭐 약도 해요, 중독자기도 해요, 중동계, 시써 예술가야. 예술가인지도 모르겠어. 나도 예술가 같은 거기도 하고 연기자 같은 거기도 하고 다 중간에 있는 거야. 맞아. 다 뭔가 어중간한,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어떤 것도 발붙일 수 있는 데가 진짜 맞아. 없는 토대이기도 해. 그래서 이게 다 막 그 금이 가 있는데 서 있는데 이 사람 자체도 되게 물렁물렁한. 진짜 부모도 없어. 그러니까. 부모도 근데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뻘이라는 것도 다 지금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 살아있는 그 외삼촌. 맞아. 전쟁에 참전했다가 복귀하고 이제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랑도 뭔가 정상적인 소통을 할 수는 없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너무나 뭔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어렵긴 하지. 뭐고 이런 느낌. 다 헷갈리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집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보통 확실한 게 하나는 있잖아. 뭐든지.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진짜 내 집은 어디인가 했을 때 그치. 부모가 없는 그곳인가? 혹은 이란인가? 그러면 뭐 삼촌 집인가? 뭐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 맞아. 그치. 그래서 이 삶이 너무나 무의미하기 때문에 너무 공허한데 내 죽음이라도 내 삶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 내 죽음이라도 맞아. 삶보다 더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포부가 있거든. 이 사이러스한테. 그래서 계속 순교자 또는 세속의 순교자들에 관한 책을 쓰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죽을까? 나는 사실 자살사고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죽어야 의미 있게 죽는다고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내 엄마랑 아빠는 둘 다 겁나 무의미하게 죽었는데 이런 세상에 이 정말 엿같음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책에 이 엿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라는 질문이 곧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이랑 너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이런 이상한 상태로. 맞아. 너무 그 트위터적이라는 게 진짜 뭐 말만 하면 아니 죽을 건데. 그니까. 죽을 거임.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아니야 누워서 죽음을 기다릴 거야. 약간 맞아. 계속 이런 식의 미치겠어. 맞아. 그리고 사실상 그것이 너 그러면 죽어 이러고 아니 나 살 거야. 아니 나는 너는 왜 죽는다는 말 쉽게 하니? 맞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같이. 사실 그거를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가장 삶에 집착하는 어떤 태도인 거잖아. 계속 죽음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죽을 수 있을까? 그 말은 곧 어떻게 하면 이 죽음까지를 의미 있게 가져갈 것인가 이기도 하니까. 맞아. 그래서 너무 웃기더라고. 그냥 약간 좀 때리고 싶은 그런 사춘기 애 같아. 맞아. 엄청 결핍이 많고 엄청 인간적이야 이 인물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인물들이 총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 그 사이러스의 엄마 아빠 뭐 친구들 뭐 삼촌 뭐좀 해가지고 근데 이 인물들이 모두가 너무나는 생동감 있게 그려진다는 게 되게 이 소설의 좋은 점이라서 너무 매력적임. 이 한 명 한 명이 되게 그냥 소모되는 인물은 없는 것 같아. 맞아. 심지어 삼촌은 딱 한 챕터에만 자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너무 대박적인 거야. 그 장이 너무 강렬하고 너무 그 삼촌이 전장에서 했던 역할이 여기 나오는데 맞아. 그것도 너무 재밌지. 그것이 너무 뭔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어떤 일을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하고 오는 거라서 너무 흥미로웠어. 나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쨌든 부모 세대 이야기를 할 때 이란에 살던 그 아빠와 엄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성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엄마가 여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란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그때 79년도 정도에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원래는 되게 세속주의적이었던 이란이 완전히 그때 이슬람 국가로 바뀐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러면서 왕조가 무너지지 왕조가 무너지고. 근데 그러면서 여성들에 대한 억압이 엄청나게 심해져서 지금 2025년도까지도 심해졌단 말이야. 심한 상태란 말이야. 근데 심지어 지금도 그런데 그 이제 사이러스의 엄마나 이제 그런 살던 시절에는 더 심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너무 사실 사이러스는 좀 어떤 면에서 배부른 소리 하잖아. 그러니까 뭐 머물 때도 있고 되게 여유로운 어떤 면에서 여유로운 어떤 문명을 누리고 있는 인물인데 엄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란 여성으로서 그 척박한 땅에서 맞아.
아무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와, 그 엠카낫이라는 단어를 하잖아. 그 엠카낫이라고는 없는 세계에서 살았던 그 엄마 이야기가 나올 때 나는 그게 참 이게 단순히 주인공은 남성이지만 남성 이야기만 아니다. 그러니까 소수자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이야기고 가능성이 없던 세계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맞아. 근데 그 여성들을 그리는 방식도 되게 타자화된 시선이 아니라 맞아. 이 여성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되게 전복시켜보려는 시도들을 하고 그래서 이 작가가 얼마나 이 모든 인물들의 어떤 소수자성 을 잘 파고 들어가지고 그걸 입체적으로 그려내는가가 난 너무 맞아. 대단하다고 느껴졌어.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들이 막 너무나 옳다. 소수자라서 당연히 응당 보호받아야 하며 막 이들이 너무나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전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고 그냥 너무나 하나의 인물인 거야. 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그냥 되게 일방적인 시선을 보낼 수가 없게 만드는 우리가 아주 가까이 다가갔다가도 이런 점은 조금 아니지 않나? 막 이러면서 그 인물한테서 되게 다름질치게 만드는 그 입체적인 구석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지. 나는 이 책을 다 읽고 되게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 모든 인물들한테 기댈 구석을 한 명씩은 마련해 둔 게 너무 아름답다고 느껴졌어. 맞아. 그러니까 이 사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사이러스는 막 아니 난 아무도 필요 없어. 아무도 내 편도 없고 난 고아야. 이제 죽을 거야. 되게 잘 따라하는데. 난 고아야 고아. 거의 어떤 인물 필요 없어. 이런 인물인데 나중에 보면 얘도 어떤 사람이 되게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었고 맞아. 뭐 되게 외로워 보이는 엄마나 뭐 아빠는 어쨌든 이들 주변에 이들을 지켜주는 근데 그걸 그냥 옆에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사실은 얘를 품고 있는 누군가 마련했다는 게 나는 너무 그게 진짜 이 소설의 아름다운 점 같아. 난 널 방임하지 않았어. 거기서 눈물. 근데 이거는 읽어보셔야 된다. 그 문장을 읽으시려면. 나는 이 완전 공감하는 게 사실 나는 여러 가지 뭐 이 소설 주인공이 뭐 MD라서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하지만 나는 진짜 이 소설에서 기대했던 것이 중간쯤 읽다가 어떤 상황이 틀어지잖아. 그 어떤 인물들이 저희가 사이가 말했어요. 인물들이 틀어지잖아. 근데 그때 내가 되게 생각했거든. 그래도 너가 만약에 소설을 잘 썼다면 그것을 해소해줘. 그 갈등을. 그 생각을 내가 되게 했거든. 근데 결국 그게 아름답게 해소된단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 그걸 난 보면서 너무 안도감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소설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뭘 하든 그 희망이라는 거, 그 어떤 종류의 낙관적인 가능성이라는 거를 내가 기대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 소설이 되게 냉소적이지 않아서 맞아. 되게 따뜻한 시선이고 이 소설이 놀랍게도 되게 반전이 있는 소설인데 그러니까요.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전을 읽어보셔야 돼요. 후부터는 멈출 수 없이 끝까지 달릴 수밖에 없는. 진짜. 무슨 일이고 왜? 맞아. 그리고 너무 기대감을 너무 잘 줬어. 너무 기대감 잘 주고 계속 뭔가 큰 반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약간의 반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앞에서부터 떡밥 회수를 너무 잘해. 맞아. 미쳤어. 정말. 이건 정말 얘기를 못하는 게 한스러울 뿐인데. 그래서 나중에 어떤 반전이 나왔을 때 뭐야 갑자기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어. 사실은. 그래서 이 끝까지 읽고 나서 다시 앞부터 좀 보게 되는 그런 책이더라고. 나는 잘 썼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잘 썼어. 이 문장이 정말 미쳤어요.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정말 이 심리를 어쩜 이렇게 냉철하게 파고들면서도 아주 애정을 잃지 않으면서도 또 섬세한지가 정말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밑줄 그은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기대하지 않았거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서사를 기대했지 이 문장력에 대해서, 문체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알 수도 없었고 기대도 안 했는데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은 거야.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각기 다른 장르로 쓰여 있어. 정말 놀랍게도. 이게 어떤 읽는 재미를 나는 배가시켜주는 형식적인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이러스가 쓴 순교자의 서, 땡, DOCX 그 도큐먼트 파일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거나 발췌돼서 계속 자기 시작할 때마다 나와요. 그 순교자의 서가 사실 시인데 산문시 같은 것인데 그런 기록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고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물의 회상하는 장면 속의 꿈 같은 장면 막 이런 것이 너무너무 생생하고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거야. 맞아. 근데 그 문장들이 정말 굉장했다. 나는 이거 읽고 나서 되게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게 만들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책이었어. 그리고 실제로 사이러스도 이 책에서 되게 여러 번 경이로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엄청 작은 것들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커피를 사다가 누구한테 줘. 이런 거 자체도 사실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다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잉여의 무언가를 내서 준다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은혜, 그 grace라는 그 단어로도 이 책에 언급이 되기까지 하는데 그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내어주는 행위에 대한 찬가이기도 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술가들이 꼭 가져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그 선물이라는 책 있잖아. 맞아. 기프트.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동시에 그것은 우리 인류가 다 가져야 되는 어떤 태도잖아. 맞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모두가 기댈 구석에 있었고 사실 모두가 돌봄을 받고 싶던 것이다. 이거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못 받은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너무 이거 좀 어떻게 보면 꼰대 같으면 안 하고 싶은 말이지만 동시에 나는 되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왜냐면 나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떤 부분에서 도움받고 어떤 선배들이 나를 도와주고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고 했던 부분들을 가끔씩 되게 외롭거나 좀 절망적인 상태일 때 생각을 하게 돼. 10년 전에 15년 전에 내가 진짜 힘들게 싸울 때 나를 도와줬었지. 그러면 지금 더 이상 그 친구들과 연락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남아있거든. 맞아.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조금 더 선뜻 도와줄 수 있게 돼. 왜냐면은 내가 받았으니까. 근데 그 어떤 마음의 선순환? 그 기프트가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회를 그냥 좋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낙관은 가져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줄을 전혀 몰랐어, 이 책에서. 맞아. 순간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도 전혀 몰랐어. 어떻게 예상하나요? 전혀 몰랐는데 그러한 값진 보석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서 더더욱 좋은 거야. 힘이 나는 책인 거야. 그리고 이건 진짜 독서 모임에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좀 너무 길다. 근데 진짜 할 얘기가 엄청 많아. 사실 우리 더 얘기할 수도 지금 있어. 스포까지 얘기하면 밤새야 돼가지고. 스포를 저희가 안 하려고. 제가 말하려고 애를 엄청 쓰고 있는데. 진짜. 절대 그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거 얘기를 안 해야 읽을 때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맞아. 그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절대 꼭 읽어보세요. 그니까. 근데 나는 원래 진짜 스포 얘기해도 상관없다 주의거든 항상. 나도. 근데 이거 아니야.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다 예상을 못 해가지고. 그게 진짜 예측이 안 돼. 그리고 이 책이 여러 부분으로 날뛰는 게 너무 즐겁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이게 사실 정보가 적을수록 좋은 것 같긴 해. 맞아. 약간 정보를 많이 안 줬어. 실제로 그 출판사 제공 책 소개에도 정보가 많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구나. 되게 의심스러웠지.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밖에 없지? 뭐지? 하지만 이유가 있었다. 너무나도. 나 그 얘기 해야 돼. 해. 이거 맨 앞이랑 맨 뒤에. 나 그 얘기 안 해. 리스펙토르? 리스펙토르가. 맞아. 나 그 얘기 안 해. 리스펙토르가 있어요. 맞아. 아니, 클라리시 리스펙토르라는 그 브라질 작가의 맞아. 별의 시간이라는 마지막 작품이 있어. 이 리스펙토르가 남긴 마지막 작품인데 그게 제사에도 있고 맨 마지막에 또 나와. 좀 다르게 있어. 맞아. 그게 참 아름답죠.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적어놨어. 정말 미친. 맞아. 이것만 얘기할게. 이 제사에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맙소사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 방금 떠올랐다. 이러면서 소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또 끝나죠? 마지막에 그건 얘기하지 맙시다. 마지막 할까? 좋아. 그건 좋아. 또 여러분 그건 다 읽어보세요. 맞아. 근데 나 너무 좋았어. 근데 미친. 나는 근데 요런 그런 인용구로 보통 소설을 시작하거나 시를 시작하잖아. 시집을. 맞아. 근데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 나는. 나도. 왜냐면 그것은 그 작가만 알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사실 어느 정도 지점에 배치되는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네? 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 적절한 거리감. 삶과 죽음. 다음 달에는 또 새 권을 가져와 오자. 다음 달에는 저희 또 각자 소개하고 싶은 책 또 산더미처럼 많으니까. 맞아. 지금 좋은 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쏟아지고. 그 6월에는 그 뭐 서울국제도서관 그래. 여러모로 책을 막 너무 많이 접하고 너무 많이 읽게 되는 그런 좋은 달인 것 같아서 여름이니까 좀 물도 많이 마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조심하세요. 모기 조심하시고. 안녕. 안녕.